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선의 정진 의원 두 분 전화로 모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네. 조경태 의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 밤 2차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상민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보다 더 이제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좀 1차 때는 좀 수세적으로 이렇게 방어를 했다고 해서 조금 더 치열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 1차 때 전략과는 좀 반대로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설명이 좀 물론 시간 제약 때문에 충분치는 않았지만은요.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님. 네, 첫 번째 토론회보다는 좀 더 침착한 모습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시장 후보 시절에 대장동 같은 경우 임대주택 축소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좀 많이 미흡했다라는 지적과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는 그런 지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가 기대치 이상으로 토론을 좀 잘 마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 방금 조경태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차 TV 토론회 때 윤석열 후보가 뭐 집중적으로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후원금 특혜 의혹 이렇게 제기했는데 아마 이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그 유능한 경제 행정 달인 이미지 이것을 공격하려 했겠죠. 동문서답식으로 대답했다. 지금 조경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 그 토론 때와 달리 2차 때는 아주 그 네거티브를 강하게 밀어붙였는데요. 시간 제약 앞으로 토론이 몇 번 더 있겠습니까? 이제 예. 사실은 그러면서 국정 앞으로의 5년을 국가 운영을 맡겨야 될 역량과 비전 또 능력을 입증해야 될 책무가 각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자꾸 물론 그런 유혹을 느끼시겠지만 대장동이나 뭐 등등 네거티브로 계속 거기에 좀 골몰하는 걸 보니까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 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 이를 불식시키고 자신이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비전과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뭐 전혀 보여주지를 예. 못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좀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너무 네거티브에만 의지했고 자신의 장점을 펼치지 못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해 주셨고요. 조경태 의원님, 이재명 후보는 무속 논란을 상기시키며 신천지 압수수색 회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신천지의 윤 후보 지원서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윤 후보로서는 곤혹스럽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홍준표 그 의원 선대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뭐 신천지가 어느 정도 뭐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게 이제 과연 냉정하게 봤을 때 그 당락에 뭐 영향을 줬는지 아하. 안 줬는지는 나중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예,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는 방금 그 이상민 의원께서는 네거티브를 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지만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는 이런 식으로 그 네거티브식 그 발언들을 또 또는 질의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어쨌든 뭐 진실은 또 언제든지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지켜보면 알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급기야 이재명 후보는 아마 특검 얘기까지 꺼냈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대장동 특검은 뭐 온데간데 없고 이 신천지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한번 뭐 좀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방금 의원님께서 뭐 신천지가 당락에 영향이 있었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 방금 이현주 전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이현주 전 의원이 당시 홍준표 캠프 내에 신천지 유입설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었다. 우리가 그걸 갖고 얘긴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의원님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네요? 저는 뭐 만약에 그
우측 조직이 아주 강하게 조직화되어서 움직였다면 저희들이 포착을 했겠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 당원들이 수십만 명 중에 과연 어느 정도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가 예단하기에는 냉정하게 봤을 때 예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의 제안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자.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처럼 그렇게 하자 제안을 갖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저는 받아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다만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어떤 단일화를 얘기한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연황이 그만큼 누구보다 강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권 조사를 희망하는 그 시민들, 국민들이 한 55%가 넘고요. 예.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하지 말자, 연장을 이야기하는 분이 한 40%쯤 되더라고요. 예. 또 보니까. 그러면은 정권 연장을 하자는 분들은 굳이 여론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따라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을 샘플링해서 그분들께 국민 경선 100% 국민 경선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에 의원님 개인적 생각은 여론조사에 찬성은 하되 여론조사 할 때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자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분들을 굳이 조사에 넣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분들은 어차피 정권 연장을 희망하는 분들은 어차피 우리 쪽에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찍지 않을 분들, 지지하지 않을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분들은 뺀 나머지 분들을 중심으로 저는 국민 여론조사를 서울시장 후보 선거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만일 국민의힘에서 던지면 안철수 후보 쪽에서 받을까요? 저는 안철수 후보는 누구보다도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을 안철수 후보는 저는 당연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어떤 보도에서는 올 것이 왔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긴 하던데 단일화가 됐을 때는 좀 안 좋은 상황으로 흐를 테고 만일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이슈 주도권을 단일화가 갖고 가버리면 이재명 후보랑 민주당 쪽에서 좀 안 좋지 않겠느냐 어떤 생각이신지요? 근데 단일화를 하는 거는 나름의 목적과 또 공익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명분이 있어야겠죠. 예. 예, 그냥 단순히 정권 교체를 한다고 하면 그냥 권력, 쟁취,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욕심만으로 힘을 합치자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건 전혀 국민적 관심이나 공익적 가치하고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그런 주장들을 내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컨대 정치개혁 또는 다당제, 선거구제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는 전혀 지금 거론도 안 하고 있고 언급조차 안 하고 있는 반면 안철수 후보는 그것이 제1의제적 관심이고요. 예. 또 특히 양당의 기득권적 독과점 체제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걸 안철수 후보는 주안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전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명동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우리 한국 정치의 개혁의 요체는 양당 독과점 지배구조를 깨트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 같은 여러 가지의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국민개혁이라든가 과학기술 강국이라든가 또 정치개혁 이 차원에서 맞닿은 접점이 있고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런 점이 별로 없지 않느냐.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연합하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자라고 하는 건 국민들이 시선에서 볼 때는 별 관심이 없다 또는 공익적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원님 생각에
1+1이 2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대선 막판에 정치보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청와대가 발끈하면서 직접 사과까지 요구했는데 이것이 지금 지지율에 아마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조경태 의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문재인 정권이 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 하여튼 대놓고 싶거든요. 예. 아마 저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누가 이 발언했는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매일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누굽니까? 바로 그 이재명 후보입니다. 아하. 예,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을 맨날 해도 된다 했거든요.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 맨날 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걸 밝히셔야지요. 그래서 권력형 비리나 부패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통해서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그 국민의힘 우리 당의 윤석열 예. 후보의 평소의 소신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한 아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침소봉대해가지고 해석하는 청와대의 행태들, 작태들을 보면서 참으로 과연 그들이 과연 공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대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님 원론적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과잉대응했다 이런 비판입니다. 글쎄요, 청와대의 그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와 별개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 예. 엊그제인가요? 기차 안에서 발을 올려놓고 1시간 동안 장시간 동안 발을 올려놓는 예. 태도라든가 또는 그 언론사에 대해서 파산을 이르게 할 수도 있다든 이런 발언이라든가 또는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걸 보면 매우 사회가 깊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발언을 자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의 120시간 발언도 그렇고요. 등등을 보면 언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사고 체계를 반영하는 것인데 전혀 깊게 숙고하지는 못하고 더구나 국가 운영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평생 특수부 검사로서 사정, 남의 죄를 총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 그런 인물이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역량과 식견이 될까? 그런 마인드가 있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검찰공화국으로 흘러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더 확산되지 않을까? 예. 이런 걸 우려를 하고 있으면 그를 불식시킬 노력을 하기 위해서라도 같은 말이라도 순화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불쑥불쑥 상대로 국민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 사례가 깊지 못하고 지금까지 검사로서도 과연 제대로 했을까 싶을 정도의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예. 이상민 의원이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경태 의원님 지난 주말에 있었던 기차 안에서 있었던 거 기차 안에서 좌석에 신발 신은 채 발을 얹는 거라든가 혹은 기자들 앞에서 언론사 파산 이야기한 거 이게 발언과 태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상민 의원의 지적인데요. 글쎄요, 물론 지난번에 이 발을 열차 안에죠. 그래서 다리를 이제 신발 신은 채로 올린 것은 저는 사례 깊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또 최근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식당에서 담배 피면서 예. 이거는 아마 코로나 전에 겁니다. 아마 마스크들 다 안 썼으니까. 보통 식당에서는 담배를 흡연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담배를 피는 모습이 이게 또 사진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거 역시도 사회 깊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찐개찐이라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공중 도덕을 지킬 수 예. 있는 그런 소양은 갖춰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후보의 담배 피던 사진은 2014년도에 찍은 사진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2014년도에도 예. 그 당시에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도 기간이었습니다. 예. 금연 네? 개도 기간. 식당에서 금연해야 되는 예, 그런 맞습니다. 장소 맞지요? 예, 예. 네네. 자, 이상민 의원 반론 없으면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원의 메인 서버 교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자료를 삭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 문제는 사실이라면 좀 큰 것 같기도 한데 이상민 의원님. 예, 근데 국정원은 뭐 전혀 사실이 예,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 서버를 교체한다고 해서 서버에 그 데이터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다 저장해놓고 또 옮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걸 바꿨을 경우에 그로에 따르는 조작이나 여러 가지 또 숨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그걸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국정원의 그 메인 서버 교체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까 이상민 의원이 지적한 후보의 발언과 태도 논란이 주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마 그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들고 온 것이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 있던데 혹시 의원님 동의하시는지요? 이상민 의원님? 아, 네. 그것까지 뭐 그 국민의힘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그 문제 제기가 너무나 뜬금없는 문제 제기이거든요. 그것도 예결인가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예. 알고 있는데 그에 같은 정보가 있었으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을 테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 안 했을 리가 없을 텐데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썩 이렇게 진정성이 와닿지는 않지만 제가 뭐 힘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예. 단언하지는 예. 않겠습니다. 조영태 의원님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네, 지금 국정원장이 그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정한 분이라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예. 메인 서버 교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곧 이제 20며칠 후면은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정부 탄생이 되고 나면은 과연 지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지 안 됐는지 진실 규명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면서 어떤 워딩을 할까 여기에 그 초관심이 좀 모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이라든가 또는 국민 통합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운신이나 처신하는 데 있어서는 자중이 필요한 때이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박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사면 직후에는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표시를 했는데 뭐 또 한 번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하고 또 하실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다만 정치적 뭐 이런 행위나 또는 언동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예, 조영태 의원님 아마 이상민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조영태 의원님 잘 아실 텐데 박 전 네. 대통령이 퇴원하면서 혹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를 뭐 직접 지원하는 발언은 아니더라도 우회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조금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그 속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어떤 입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정권 연장을 바라는 국민들보다 훨씬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직접적인 그 어떤 말씀을 할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 아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요. 아까 이상민 의원이 앞으로 토론이 몇 번이나 있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는 17일 관훈 토론 초청이 윤석열 후보가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 토론 3회밖에 지금 남지 않은 건데 그 다른 토론은 좀 어렵고 법정 토론 3회만 갈 것이다. 이상민 의원님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태도를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그 토론을 무산시킨 게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토론을 기피하는 거 아니냐, 또는 심지어는 어느 법사로부터 그 날짜까지 이렇게 좀 측정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또는 능력이라든가 또는 시점 같은 걸 밝혀야 될 의무가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님 바랍니다. 50초 남았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민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아하. 어떤 그 후보든 간에 정당하게 토론에 나와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 토론회를 1차, 2차 거쳐서 다 보셨지만 예. 토론회를 통해서 그렇게 후보들 간에 큰 편차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자들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지지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 토론이 저도 뭐 후보가 돼서 토론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예. 또 그 준비하는 기간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도 아마 뭐 서로 정치권에서는 더더군다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가 좀 잘 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